송원재 TV 시작합니다. 연일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 다음 민주당이 얘기하는 검수완박에 대한 법안을 막겠다고 나선 사람이,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운 사람이 한동훈인데, 검수완박 법안은 어떻게 되면 막아질 수 있을 것이냐,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역시 한동훈입니다. 거침없는 말, 이건 윤석열 당선인과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유명한 어록들을 남겼지 않습니까? 한동훈도 비슷한 스타일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동훈에 쏟아지고 있는 관심, 또 검수완박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송원재 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 계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격려가 된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오늘 출근길에 검수완박에 대해서 명분 없는 야반 도주극이다, 야반 도주극 같은 이런 명분 없는 일을 민주당이 왜 하려고 하느냐, 이건 온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일 뿐이고 도둑놈만 좋게 해주는 일일 뿐이다, 범죄자만 좋게 해주는 일일 뿐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 이야기해 왔던 겁니다. 검찰총장 시절부터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그런데 꼭 하나 남겨야 될 것은 우리 사회에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검찰 조직이 어떤 형태로든지 수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더 강화해야 한다.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만 된다면 검찰개혁 여러 가지로 고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같은 마찬가지 말입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지명받는 날 기자들에게 한 이야기도 그겁니다. 검찰개혁. 검찰은 도둑놈을 잘 잡는 것, 나쁜 놈을 잡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 핵심이지 않습니까? 한동훈 후보자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거침없이 얘기하면서도 자신이 해서는 안 될 이야기, 자제해야 되는 이야기 정확하게 가리고 있다는 것. 한동훈 후보자는 추미애 장관, 박범계 장관으로부터 4번에 걸친 좌천,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국회에 자신을 불러달라, 추미애 장관과 설전을 벌이기도 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윤석열 당선인처럼 한동훈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제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법사위원들과 이제 논쟁을 벌이게 될 텐데 민주당 의원들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한동훈 집안 얘기도 나오고 부인 가족이 굉장히 돈이 많다, 전부 법조인 출신입니다, 부인이 미인이다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오는데 그 법조인 출신들이고 이러니까 유복한 집안이죠. 특별하게 지금 민주당이 한동훈을 제1 타겟으로 하고 낙마를 시키겠다라고 하는데 그럴 요인이 발견되겠느냐. 오히려 민주당이 역공에 몰리는 것이 아니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처럼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가 보기에는 호락호락하지 않다. 오히려 한동훈 후보자가 전 국민적인 어떤 리더로서의 신뢰를 얻는 판을 깔아주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이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우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검수완박 이야기 정리 좀 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검수완박 법안을 이제 오늘 아니면 내일 곧 지금 민주당에서 내겠다라는 겁니다. 법안 내용도 없습니다. 무조건 검찰로부터 6대 범죄 수사권부터 뺏고 보자. 3개월 유예기간을 둬서 이 뺏은 수사권을 어디에 줄 건가, 경찰에 줄 건가, 중수청을 만들 건가, 한국형 FBI를 만들 건가는 고민해 보자, 이런 식입니다. 이런 법안을 지금 내야 이번 달 안으로 지금 이걸 통과시켜야 다음 달 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통과 공포를 한다라는 계획이거든요. 근데 많은 변수들이 지금 생겼습니다. 오는 23일 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미국 캐나다를 방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변수고요. 또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해서 회기를 질질 끌어서 법안을 통과 못 시키게 하겠다라는 전략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살라미 전술, 회기를 끊어서 계속 날마다 한 회기를 만드는, 국회 회기를 여는
이런 형태로 대처를 하겠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요. 또 정의당의 협조를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이 부분도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뭐냐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많은 것들이 복잡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시키는데 복잡하다. 이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김호수 검찰총장은 오늘도 국회에 와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자신을 탄핵부터 하라. 그 다음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면담까지 요청을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면담을 거절을 했습니다. 일단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걸 보고 청와대 입장을 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검수완박에 대한 법안을 민주당이 오늘이나 내일 내게 되면 국회의장이 외유를 가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해에도 국회의장이 그 언론중재법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았다. 좀 더 합의 성숙될 때까지 시간을 기다리자라고 법안 상정하는 걸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박병석 의장이 거부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는 것과 이 살라미 전술, 민주당에서 살라미 전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공수처법안 통과할 때와 같습니다. 회기를 질질 국회의원이 나와서 계속 토론을 하면서 회기를 끌어서 시간을 끌어서 이 통과 법안이 투표를 못하게 막는다라는 것인데 이걸 막을 수 있도록 법안에 살라미 전술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국회 회기를 따로 하고 내일 또 열고 모레 또 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국회법에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회기가 바뀌면 더 이상 필리버스터를 하지 못하고 이제 찬반 투표를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서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정의당의 협조를 민주당이 구하려고 하는 이유는 전체적인 명분에서 일단 정의당의 협조를 구해야 하고요. 구하는 것이 좋고 전체 여론상. 그 다음 정의당의 협조를 구하게 되면 180석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이렇게 살라미 전술을 하지 않더라도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180석 5분의 3이면 필리버스터 중단할 수 있는 표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당이 중요해졌다고 하는 것이고 정의당이 6석 뿐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정의당의 협조를 구하게 되면 정의당의 동의를 구하게 되면 이제 국회의장 그 다음 필리버스터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된다. 여론상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하는 데도 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법안을 만약 통과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어떨 것이냐라는 건데 그때 말씀을 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또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여론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지금 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급속하게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민주당이 실제 착수를 하고 법안을 내게 되면 그게 얼마나 허술한 것이고 얼마나 무리하게 이걸 밀어붙이려고 하는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반대 여론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윤석열 카드 부분입니다. 이 거듭 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하더라도 그 수사권이 뭐 무슨 미국으로 가고 러시아로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부 안에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독립을 한다 하더라도요.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 안에 있게 될 테고 법무부 장관 영향력 안에 있게 될 테고 행안부 장관, 경찰청을 관장하는 행안부 장관 영향력 안에는 있게 될 것이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한동훈 검사장, 행안부 장관 후보로는 이상민 후보, 변호사. 한동훈, 이상민 모두 윤석열 당선인과 수십 년 동안 관계를 맺어온 측근 중의 측근이다. 눈빛만 봐도 서로 의중을 앓을 정도의 굉장히 가까운 측근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이 검수완박에 대한 어떻게 막겠다라고 하는 카드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무리에 무리를 해서 검수완박을 추진을 하는 것이 첩첩이 장애물들이 쌓여 있다. 이걸 과연 민주당이 뚫어낼 수 있을 것이냐, 또 뚫어낸다라고 해서 민주당에게 무엇이 남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논란이 일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송원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